자, 코인럽TV 2부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원 이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0. 자, 2부 방송은 빠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부터 보고, 비트코인이 오늘 또 다소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선 6,6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차트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 등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알트코인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비트코인에서, 그리고 또 가장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도 최소한 10월 달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는 큰 변수는 없을 거고요.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겁니다. 이제 12월이 돼서야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가 이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더리움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어제와 뭐 차트적인 움직임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지선은 여전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지선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코인의 가격은 지지선보다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파란색 길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지지선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되, 방금 설명드린 건 검은색 선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지지선보다 검은색 선을 따라서 실제 코인의 가격은 더 낮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지선이 무너진 것이 논리적으로, 사전적으로만 봤을 땐 맞죠. 그렇지만 제가 이 하락의 성질을 설명드릴 때 정말 뭐 악재가 있거나 코인이 조정이 들어와서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매수세가 아예 전무한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가 툭툭 던지는 아주 조그만한 물방울이 그냥 파문을 일으키는 정도. 그것을 우리는 좀 전문용어로 이제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적합한데, 흐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격 6,500달러가 아니라 여전히 지지선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요 파트거든요. 이번에는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 겹쳐서 그리면 좀 잘 보이시겠죠. 이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똑같이 한번 드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만 매수세 때 붙어버리니까 바로 6,600달러까지 다시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매수세가 여태까지 붙었다가 매수세가 아예 안 붙는 상황에서 그냥 매도만 좀 살아있으니까 다시 또 가격이 도로. 이해되시죠? 재미난 것은, 좋은 점입니다. 재미난 것은 제가 항상 매수 구간이라는 것과 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차트를 이제 설명드릴 때 제가 자주 표현해 드리는데, 외부의 변수가 없다면 매수와 매도는 서로 한 방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맥이라고 하는 지표를 봤을 때에는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도 구간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형 주기긴 하지만 거의 마무리가 되는 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매도 구간을 볼게요. 자, 보시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매도 구간이 가져가는 그 길이, 매도 구간의 파장이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짧아져요, 주기가. 그쵸? 그리고 매도 구간이 발생했을 때 가격적으로 하락을, 자, 매도 구간이 왔다는 건 매도하는 게 더 많은 거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냐는 것은 그 세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매도의 세기도 점점 약해지고 있죠. 왜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왜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부터 계속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순간부터 변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 삼각 수렴 형태의 이 수렴의 결과가 거의 끝에 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수렴의 결과가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점점 주기의 폭이 짧아지고 그리고 매도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가격 하락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렴의 결과 끝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추세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뻔한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번 추세, 이번 수렴의 결과값은 7,0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분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7,000달러를 향한 파동이 시작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비트코인의 매수를 포함해서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을 놀리지 말고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업비트의 사토시 마켓이 50% 40% 막 이렇게 오르는 광경이 펼쳐졌죠. 그럼 상승장일까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어떠한 한 나라의 화폐로 살 수 있는 알트코인의 매수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딱 나눠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알트코인은 사지 마시고 추천드리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셔라. 그리고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을 사토시 마켓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이 지점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녹색 박스권에서 비트코인을 사셨고 녹색 박스권에서 사토시 마켓을 이용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은 2개를 사신 분들은 비트코인 5개로 늘어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드 또한 엄청나게 또 원화 시드도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 장세 속에서도 수익들을 충분히 만드셨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여유 자금이 있거나 공격적인 투자도 원하셨던 분이라면 제 방송 내지 텔레그램의 리딩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부에서 말씀드렸던 덱스코인도 매수를 하셨을 것이고 나아가선 결국 덱스코인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캡으로의 또 이동까지 제 비전을 또 길게 좀 뽑아드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매수를 하시고 분위기가 나쁘면 매수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추세 하나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래소 그리고 코인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요. 긍정적인 변수를 우리는 호재라 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변수를 악재라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을 해드리고 방송에서 다루지 못할 부분들 그 탑 시크릿 중요한 수익 정보들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지선도 살아있는 데다가 수렴의 결과 끝이 보이고 추세 방향이 다음 추세 방향이 어디로 갈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이 잠깐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또 주저앉았죠. 오히려 알트코인들도 다시 내가 적정한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000달러로 올라갔을 때 이 7,000달러를 갈 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해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코인 이 생태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발생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다시 7,000달러를 가는 그런 그림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7,800달러까지 갔을 때가 그런 그림이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조정도 그만큼 길 수밖에 없고요.
건강하지는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순 매수세에 의거해서 정말 그냥 시장의 상황이 7,0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알트코인들은 업비트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이제 이전에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사토시 마켓의 어떤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사토시 마켓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아직 원화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제 적당한 시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이제 미리부터 준비를 할 때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이제 원화 알트코인들의 근황, 상황, 상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이제 들어왔고요. 원화는 좀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사토시 마켓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토시 마켓은 뜨끈뜨끈하죠. 시베리안 체르보네츠, 뉴메레르, 라디움, 휴메닉, 신디케이트, 메메틱. 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보셨던, 그리고 좀 신규,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시베리안 체르보네츠, 엔도르, 고체인, 정도는,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리 히스토리가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셨을 꽤 그래도 어느 정도 업비트에서 정착이 된, 업비트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업비트와 연동, API가 연동되어 있는 비트파이넥스의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은 물론 지금 진입을 하셔도 어떤 아이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연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놨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코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테넥스페이 토큰 먼저 한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이십니까? 자, 오늘 1시간 기준이, 일단 1시간 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25일이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은 24일이죠. 자, 24일 9시가 이때입니다. 9시가 이때고, 9시와 10시 두 캔들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표기를 제가 해보면서, 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제가 테넥스페이 토큰을 무료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사토시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난이도가 있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각오가 필요한 곳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내 돈을 계좌에서 이체시키셔가지고, 또는 뭐 코인을 거래소에 보내서 어쨌든 그 거래소에서 현금화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KRW 원화로 바꾸셔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화 시장보다 사토시 마켓의 시장이 훨씬 더 제가 위험성이 더 있다. 얻는 것도 그만큼 많은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 마진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사토시 마켓 들어가시면 정말 패가망신 당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래서 또 겁을 먹으시거나 또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어제 매수점을 정확히 잡아드렸고, 이 타이밍으로부터 지금 눈으로 보셨다시피 충분히 많은 상승이 한번 있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이 9,424 사토시죠. 제가 또 어제 8,900 사토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8,900 사토시 이전에 다 마무리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400 최고가가 9,400 토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매도를 미리 못하셨다. 지금도 이득권이세요. 지금도 누적 수익률. 왜? 제가 정말 추세를 읽어드리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자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매수를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9,400 사토시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다가 그때 이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하셨어도 5%는 가져갔겠죠. 아무리 못했어도 5% 이상일 겁니다. 5% 이상을 가져가셨을 것이고, 단순히 여러분들의 시드가 5%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처음에 샀을 때 비트코인 개수와 지금 익절하고 나서의 비트코인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더블 수익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것이 바로 사토시 마켓의 묘미입니다. 개수를 늘리는 것. 개수를 늘려야 된다. 하락장일 때, 뭐 어쩔 때, 이런 표현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개수를 늘리는 게 뭐 쉽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일단 테넥스페이를 말씀드렸고, 바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마무리를 하시거나 9,000 이상일 때 다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테넥스페이는 그렇고요. 또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는 코인은 퓨마페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퓨마페이는 앞에서 파란색 박스로 표시해드렸던 아이들처럼 얼마 안 된 코인입니다. 다만 그 친구들과 차이점은 정말 얼마 안 됐죠?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10월 24일 날 들어온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아직 살아있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살아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매도 중심이 아니라 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점 이후에 거래량을 봤을 때 순매수세가 훨씬 많죠. 그리고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가격이 곧 웨이브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코인이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리 늦으셔도 27사토시 안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이 뭐 25사토시이기 때문에 24, 25 시장가로 진입하는 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추천드리고 지금 25사토시, 26, 27이니까 27사토시가 저항선으로 표기를 해드리면 요 라인대거든요. 삐뚤삐뚤하네. 자, 좀 자로 잰 듯이 요 라인이죠. 자, 요 라인에서부터 출발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이제 단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34토시와 33사토시가 됩니다. 근데 33사토시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는 단타로만 보신다, 짧게 치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34토시의 전량을 갖다가 예약 매도 걸어두시고 마무리를 준비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최대 33사토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얼마 안 나온 상태에서 얼마 안 나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매도가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세가 곧 나올 타이밍을 노리는, 그 추세를 노리는 트레이딩 대상이 됩니다. 스피마 페이 같은 경우에는 27사토시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 30사토시, 2차적으로는 33사토시에 마무리를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올 매도를 할 경우에 그냥 34토시에다 전부 다 걸어 두시고 마무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디스트릭트 제로엑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거래량이 훨씬 더 강력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캔들의 모양이 이제 단단한 캔들의 모양을 보였는데, 디스트릭트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전히 펌핑 코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래량이 당연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온연한 캔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1시간 봉만 되더라도 뭔가 툭툭 끊어진 듯한 캔들의 모양, 이제 거래량이 부족한 코인들의 차트 모습인 거니까 뭐 프로그램의 에러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코인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 가장 2번 강하게 일어났던 파트, 이 매집으로 보기에도 참 애매하고 또 매집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펌핑이라 보기도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이 두 파트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곧 상방으로 꽂히게 하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일어난 매수세들은 이미 다 해먹고 빠질 눈에 다 빠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지 않고 1시간 봉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신호를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퓨마 코인보다는 위험성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제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중하 별 3개가 맥시멈,
가장 위험하다라고 쳤을 때 이제 하순위에 생각하는, 하지만 퓨마코인은 아예 위험도가 있다 없다를 말할 필요도 없는데, 반면 디스트릭트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기는 하다. 위험도 상중하 중에 하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여부는 뭐 시장가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410사토시를 넘겨서 사서는 안 된다. 410사토시는 넘겨서 사는 것은 매우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부터 매수를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매도점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단타로 봤을 때는 한 430사토시, 가장 강한 저항선이 450사토시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것까지 보기에는 그만큼 시간을 단타가 아니라 스윙 이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짧게 치고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430사토시를 매도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가로 걸어두시면 되고요. 2차로 좀 더 높게까지 볼 수 있다. 이건 이제 스윙입니다. 시간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은 450사토시가 돌파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무조건 470까지는 열리기 때문에 450사토시를 뚫었다라고 한다면 470사토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매도 물량을 정리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는 494토시의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1차, 2차 매도가, 자, 짧게 430, 길게는 474토시를 목표 매도가로 잡고 매수는 414토시 이내에서 마무리를, 현재 기준가죠. 현재 기준에서 요 안에서 넘지 말고 마무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매수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마코인도 그렇고 디스트릭트 제로엑스도 그렇고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매수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퓨마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니까 손절 라인을 막 크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디스트릭트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사토시 가격 기준으로 아무리 안 돼도 마이너스 8%를 넘기 전에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치가 마이너스 8%, 손절가는 마이너스 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방송에서는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덱스코인의 중요성, 덱스코인이 1차적으로 어차피 오를 거니까 뭐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방송 말미, 일부 방송 말미 말씀드린 것처럼 덱스코인이 아니라 이 코인빗이라는 거래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부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은 여전히 동일한 움직임, 예상 범위에서 가고 있고, 알트코인 매수도 여전히 아직은 시기상조, 사토시 마켓 활용 가능, 비트코인 매수 가능, 비트코인 매수한 것을 사토시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 기존의 대응 전략 방법과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화 알트랑 이제 사토시 마켓을 찾아봤는데, 원화 알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다루진 않았지만 어차피 원화 알트코인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또 제가 만약에 매수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효과적인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토시 마켓을 어제 바로 제가 찝어드렸던 테넥스페이 토큰 바로 수익 발생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릭트 제로엑스하고 퓨마코인 새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사토시 마켓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코인업TV에서 1부, 2부 방송 모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추세와 그다음에 각종 정보 수집, 그리고 차트 분석에 항상 집중을 하고 있는 저는
정재민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